히터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당연히 죄송하지. 너 할 줄 모르잖아. 모르면 이거 달지만. 아니 나는 앵그리 이윤이 왜 그렇게 화가 많은가 했는데, 아니 이 차를 타면 화가 생기네. 왜?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포르쉐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입니다. 아니 이게 이름이 너무 어려워.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다 새롭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요즘 들어서 스포츠 투리스모, 거기에 GTS, 4S 뭐 온갖 것들이 다 붙어 있어서 굉장히 힘든 그런 자동차입니다. 포르쉐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어떤 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 차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모트라인 윤석로 대표의 차예요. 윤석로 대표가 지난번에 차를 받을 때 우연히 또 제가 길에서 목격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 차 한번 시승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시승을 하기로 했는데, 안 한다고 하는데 굳이 해달라고 하셔서, 그래 뭐 까도 되면은 하고. 일단 포르쉐 타이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진 않아요. 뭔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크로스 투리스모는 또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외관을 살펴봤을 때는 예쁜데 이전 타이칸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예쁜데요. 일단 컬러도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 라인이 요거라면 인정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아요? 이렇게 생소하고 이렇게 멋진 유럽 스타일 자동차가 있을 수가 있나. 일단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자동차라는 게 굉장히 점수를 높게 평가할 만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라인이나 이런 건 거의 예술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디자인이 나온다는 거, 이거 굉장한 충격이고요. 그리고 휠 디자인도 너무 잘 선택하셨네요. 에어로다이나믹 휠이 이렇게까지 예쁘게 나온 건 그동안 없지 않았나. 그리고 이 팬더를 오버 팬더처럼 이렇게 빵빵하게 썼는데, 그 안에 바퀴가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퀴까지도 막 이 자세가 그냥 제대로 딱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크로스 투리스모지만 이 스포츠카다운 그런 디자인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도어 핸들도 이런 식으로 쏙 들어갔다가 이렇게 해서 쏙 나왔다가, 이런 것들도 멋지죠. 이게 어쩌다가 들어가 있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열면 열립니다. 들어가 있어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뭐 여전히 좋은 느낌이고요. 튀어나와 있지 않으면 에어로다이나믹도 괜찮고 매끈한 느낌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중요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꼭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쓸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안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 차는 크로스 투리스모다 보니까 이 오프로드를 달릴 때 문제 없도록 하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퍼 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든든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클래딩을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덧대서 이게 에어로다이나믹 부품이기도 하면서 스크래치도 훌륭하게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로 만들어 놓고 있네요. 뒤쪽 요 부분에 있는 클래딩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 포르쉐 스포츠카의 특징은 앞쪽에서 돌이 튀어서 뒤쪽 팬더를 반드시 때린다는 데 있어요. 이 포르쉐 스포츠카의 모든 차들은 이 뒤쪽에 이렇게 PPF로 필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필름이 없으면 도장이 바로 깨져버리기 때문이에요. 이 차는 오프로드를 가야 되니까 이 필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좀 더 클래딩을 덧대서 좀 든든하게 이렇게 스크래치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거 입구업구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이거 딱 넣었을 때 좀 제대로 오프로드를 달릴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 포르쉐 스포츠카로 오프로드라니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닙니다. 포르쉐 911 예전에 959 다카르 랠리 같은 데 나가서 직접 레이스에서 우승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 예전에 WRC 랠리에서 그룹 B라고 하는 이 랠리가 폐지가 돼요. 그 폐지가 되면서 거기에 레이스에 출전하려고 하는 자동차를 도대체 어디다 쓸 데가 없어진 거지. 쓸모가 없어진 자동차를 오프로드로 마개조를 해서, 그래서 오프로드 랠리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랠리에 참가해서 우승해버리는 거. 야, 포르쉐 정말 기술력이 어디까지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포르쉐는 그 전까지는 온로드의 제왕이었는데 그 이후에 오프로드의 제왕이라는 타이틀도 같이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동차, 포르쉐 레전드를 이어받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이렇게 미등이 들어오게 되는데, 미등 들어왔을 때 예쁜가? 일단은 요 포르쉐 글씨에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어서 조금 서운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 미등이 들어왔을 때 요 글씨에 살짝 비춰져요. 그래서 밤에는 저게 포르쉐구나,
라고 느끼게 하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약간 포르쉐라고 하면 기능을 따르는 디자인, 폼 팔로우 펑션이라고 하는 그런 디자인을 많이 내세웠었는데, 근데 이 차에서 요 플라스틱 안에 들어가는 요 요소는 사실 기능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고 뭔가 굉장히 복잡한데 그냥 다 꾸밈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옵션입니다. 옵션으로 100만원짜리 옵션인데 괜히 하셨어요. 트렁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타이칸은 우리가 다 좋은데 트렁크 공간이 너무 좁아, 트렁크 공간이 좀 넓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타이칸 크로스 트리스모 같은 경우는 트렁크 공간 넉넉하겠네. 에? 이게 뭔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 차가 훨씬 더 큰데, 그런데 트렁크 공간은 비슷합니다. 지금 트렁크에 기껏 해봐야 골프백 하나 간신히 들어가거나 진짜 어렵게 해야 2개 들어갈 정도? 그 정도로 아주 좁은 트렁크 공간을 보여줘요. 아니 차가 이만한데 어떻게 트렁크를 이렇게 작게 뽑았지? 신기합니다. 신기할 정도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마감이 될 수 있나? 왜 떼야 돼 이걸? 그리고 이 차는 뒤쪽에 이 전자장비들을 많이 싣기 때문에 이 전기차를 위한 전자장비가 다 뒤쪽에 있어서 이 아래쪽으로 수납 공간이 없고 상당히 높이가 올라오는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디자인적으로도 이 아래쪽에 범퍼를 굉장히 올려서 오히려 이게 더 낮게 턱을 만들어 넣었는데, 이게 사용하는데 그렇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렁크를 열 때는 이렇게 열어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열면 그냥 타이칸하고 똑같은 크기예요. 일단 911보다 작습니다. 911 같은 경우는 여행 가방을 넣는 정도 그런 공간이 나오는데, 얘는 그 정도 공간이 안 나오네요. 크기가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 지금 이거 삼각대거든요. 요거 뭐야 그럼? 포르쉐 공고. 와, 어잉? 원래부터 이게 여기 있었어요.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뭐지? 아, 여기서 부러진 거였어. 이거를 해결을 안 해놓으셨네? 윤 대표님이 부러뜨리셨나? 품질의 수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막 부러져. 타이칸 일반 모델도 뒷좌석 공간이 정말 좁진 않았거든요. 이거보다 조금 더 크면 좋겠다 이 정도였는데, 타이칸 크로스 트리스모 같은 경우는 머리 공간이 정말 내가 원했던 대로 조금 높아졌습니다. 확실히 괜찮은 건 맞는데, 이렇게 꼿꼿하게 서서 가야 되나? 조금만 눕혀줬으면은 훨씬 더 뒷좌석이 여유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덜 눕혀주는 게 좀 아쉽고요. 지금 뒷좌석 시트 포지션이 앞좌석만큼 낮거든요. 굉장히 낮은 시트 포지션인데, 이런 상태일 때 정말 많은 자동차들이 다리가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왜 그러냐면 바닥에 배터리를 까니까. 이 차는 그렇기 때문에 뒷좌석 풋룸 부분을 이렇게 움폭하게 파놨습니다. 구멍을 뚫어놔서 여기는 배터리가 없어요. 그래서 시트에 딱 앉았을 때 제대로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앉았을 때 느낌은 뭐 책상 의자에 앉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꼿꼿한 시트 포지션을 보여주네요. 무릎 공간 딱 맞고요. 머리 공간도 딱 맞는, 정말 닿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글래스 루프를 지금 선택을 하셔서 글래스 루프가 돼 있는데, 글래스 루프가 돼 있으니까 더욱더 개방감도 좋고 고급스러운 자동차로 느껴지네요. 그래서 뒷좌석에 앉았을 때 편하냐, 그게 중요할 텐데, 뭔가 이렇게 장거리 간다기보다는 같이 서킷에서 같이 4명이 모두 즐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좋은 그런 뒷좌석인 것 같아요. 2시간 이상 이 차를 타고 뒷좌석에서 이렇게 가야 된다, 별로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앉았을 때 이렇게 좀 약간 너무 이게 고추 서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 그런데 그런데도 EV6보단 편한 것 같네요. 시트가 서 있다고 해서 꼭 불편한 건 아니거든요. 서 있더라도 뒷좌석에 이 시트 형상을 잘 만들면 너무 정직한 자세지만 그래도 불편하지 않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차는 없는 공간을 정말 잘 이용해서 허리가 아프지 않도록 이렇게 잘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테리어에 그럼 고급감은 있느냐? 뒤에 앉았을 때 고급감은 그다지 느껴지진 않습니다. 일단 시트백 같은 경우는 포르쉐 특유의 그런 플라스틱 시트백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 시트백의 형상이나 재질이나 이런 것들이 뭐 다른 포르쉐처럼 뭐 굉장히 수려하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저는 지금 포르쉐 같은 차에 있음직한 에어벤트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부분은 포르쉐 디자이너가 디자인하고, 이건 어디 만트럭 같은 데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것 같은 그런 요소를 갖고 있어요. 스키스루가 없네요. 팔걸이 부분은 컵홀더가 2개가 있고 스키스루가 없어요. 스키장을 갈 때는 어떻게 하나? 이 차는 폴딩을 하면 됩니다. 폴딩을 해서 이렇게 6대4로 이렇게 폴딩이 되고요. 4대2대4 이런 식으로 폴딩이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폴딩하면 되죠 뭐. 그래도 시트 형태 자체는 굉장히 앞좌석에 있어야 될 것 같은 시트를 뒷좌석에다 만들어 놨어요. 특히 사이드 볼스터나 이런 것들 충분히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을 다 블랙아웃 처리해서 시트가 마치 여기까지만 시트인 것처럼 이렇게 잘 처리를 해 놓고 있는데, 내 좌석에 앉은 사람 모두가 내가 버킷 시트에 앉아 있다 이렇게 착각하게끔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스포츠카 메이커답다 라고 느낄 수 있고요. 자, 앞좌석으로 넘어가서 이 차의 승차감이나 주행 감각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차에는 제일 먼저 충전구가 한번 날아갔어요. 그래서 뚜껑이 없이 이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포르쉐 품질 수준 실화냐? 게다가 도어락이 작동이 안 됩니다. 도어락을 했을 때 락이 됐다가 저절로 풀려요. 최악의 문제, 이 차는 히터가 작동이 안 됩니다. 히터가 고장 났어요. 이 차만의 문제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이 포르쉐 타이칸을 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해요. 아니 왜 네가 나오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히터 나오게 해주세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히터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히터가 나오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야! 아니 나는 앵그리윤이 왜 그렇게 화가 많은가 했는데, 아니 이 차를 타면 화가 생기네. 장갑 일단 껴야 되고요. 장갑 껴야 돼. 목도리 해야 되고요. 자, 그럼 열선을 켜야 되는데 잠깐만, 아니 이게 열선 안 켜지잖아. 이 공조장치가 디지털이어서 아무것도 작동이 안 돼요. 온도 조절을 못해. 열선도 못 켜. 그런데 여긴 또 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전식 감압식으로 만들어 놓은 고급 디스플레이를 위에다 붙이고, 여기 오로지 정전식으로 한 저급 디스플레이를 이 아래쪽에다 붙인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회사 포르쉐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죠? 이해가 안 됩니다. 포르쉐는 레이스카잖아. 이거 서킷 다닐 때 쓰는 OMP란 말이에요. 지금 이걸로 작동 못 시켜? 그 아마추어 레이스도 많이 하잖아요. 젠틀맨 레이스도 하고. 그런 사람들 히터 켜고 달려야 되는데 참 무슨 생각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애플 카플레이에서 여기 뉴진스? 이제 뉴진스 안 좋아하시죠? 아 그래요? 다음 곡으로 넘어가죠. 다음 곡으로 넘어가고 싶어요. 그럼 다음 곡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그 다음 곡이 없는 전설의 차. 다음 곡이 없어. 무슨 핸들 리모컨에 다음 곡을 안 만들어 놓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UI 엔지니어야. 이 차에 핸들에 리모컨을 넣어야 돼. 딱 하나의 버튼을 넣어야 된다면 뭘 넣었을까요? 다음 곡.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음성인식 뭐하러 넣어? 음성인식 되지도 않는 거. 한번 해볼까? 다음 곡 틀어줘. 죄송합니다. 당연히 죄송하지. 너 할 줄 모르잖아. 모르면 이거 달지만. 여기 보면 별표 리모컨이 있는데, 별표 리모컨은 뭐냐? 지금 버튼 한 땅을 변경해보죠. 그래, 나 이걸 다음 곡으로 하면 되겠네. 다음 곡이 없습니다. 스포츠 크로노, e스포츠 사운드, 리프트, 주차 보조장치 표시, 이렇게 5가지만 있어요. 아유 답답해. 그러면 여기서 요거 어떤 기능으로 쓰는가? 그냥 타이칸 오너들의 국룰이에요. 이 버튼을 누르면 e스포츠 사운드가 나옵니다. 누르면 꺼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쓰는 이유는 e스포츠 사운드를 꺼버리고 싶어서예요. 이 소리 듣기 너무 싫다고.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너무 크죠. EV6나 아이오닉5나 사운드가 비슷해요. 크게 막 다르지 않아. 비슷하면 안 되지. 어쨌든 e스포츠 사운드, 이게 어떻게 포르쉐의 사운드라고 할 수 있는가? 확실히 스타일. 스포츠 플러스. 오. 이야. 확실히 포르쉐는 포르쉐다. 즐겁게 달리게끔 해주는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을 포르쉐가 정말 잘하고 있죠. 아쉽지만 이 차에는 스포츠 리스폰스 버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르쉐가 이런 버튼을 처음으로 만들었거든요. 911에서 스포츠 리스폰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차의 부스트압을 더 높여서 차가 할 수 있는 능력에서 조금 더 써주는 거죠. 대신에 그건 20초밖에 못 쓰기 때문에 20초 동안 최고 출력을 뽑아주마 라는 그런 기능인데, 다른 자동차들, 특히 전기차에서는 그런 기능이 필요가 없어요. 언제나 이 일정한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 들어서 현대차는 이 부스트 기능을 버튼으로 만들어 넣어서 이 부스트를 누르게 되면 20초 동안 그 힘을 조금 더 짜내주는 그런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포르쉐는 부스트 기능의 최초 창시자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로 넘어와서는 그 부스트 버튼을 넣지 않고 있어요. 요거 조금 아쉽죠. 가운데 버튼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20초 동안 힘을 내줄 수 있는.
오, 야. 오, 역시 포르쉐다. 포르쉐는 포르쉐. 이 차 달리는 느낌은 아주 짜릿짜릿하네요. 기본적으로 571마력을 내기 때문에 571마력이면 어휴 훌륭합니다. 엄청난 출력이죠 라고 생각하기에는 EV6 GT는 580마력인데 왠지 지는 느낌이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EV6 GT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합니다. 이게 뭐 굉장히 더 짜릿하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큰 차이를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포르쉐 911 같으면 그 당시에 다른 현대기아차하고 비슷한 차가 있나? 전혀 없죠.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완전히 새로운 장르의 자동차예요. 누구도 그런 자동차를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다른 차랑 전혀 공유 안 되게 완전 그 차를만을 위한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당연히 안 팔릴 거잖아요. 현대가 만든 스포츠카를 누가 911만큼 사주겠어요. 포르쉐니까 911을 그 정도라도 팔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메이커들이 이 911 같이 이 전용 스포츠카 플랫폼을 만들지 못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911이 그렇게 유니크하고 아주 새로운 자동차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 차가 정말 그런가? 이 차는 그냥 전기차예요. 이 타이칸 같은 자동차는 정말 많습니다. 출력도 그렇고 무게에서는 이 차보다 가벼운 차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이 차의 무게는 2200kg가 넘습니다. 상당한 무게를 보여주는 자동차인데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는 1800kg 밖에 안 됩니다. 모델 Y도 2톤 밖에 안 돼요. 이 차보다 모델 Y가 무려 210kg가 더 가벼워요. 아니 그런 정도의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나.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을 놓고 봐도 이 차는 4초대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시승한 차들 보면 어지간하면 3초대거든요. 그리고 테슬라 모델 X 플레드 같은 경우는 2초대. 그 정도 돼야 좀 슈퍼 스포츠카라고 하지. 이게 지금 타이칸은 어디까지나 시작 자동차고 요게 지금 포르쉐가 제 기술을 최대한 쏟아부었다. 정말 완성된 모델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타이칸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비싼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포르쉐 타이칸 터보가 있고 여기 GTS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비싼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데 비싼 모델이 정말 고성능을 충분히 뽑아내고 있느냐?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정말 고성능으로 전기차의 끝을 보겠다라고 하면 모델 S 플레드라든지 루시드라든지 뭐 이런 자동차들 이렇게 1000마력이 넘는 자동차로 가야 그래야 진짜 전기차의 최고 스포츠 성능을 느낄 수가 있게 될 걸로 예상되고요. 타이칸은 포르쉐 배지를 붙인 자동차 중에 조금 저렴하게 살려고 할 때 그때 선택해도 좋은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성능까지 추구할 건 아닌 것 같고 포르쉐를 즐기면서 동시에 전기차도 즐길 수 있는 자동차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아보면 앞으로 갑니다. 나는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리막이나 이런 데서 보면 브레이크가 서서히 앞으로 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풀려. 이 차는 지금 브레이크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거든요. 내 브레이크는 전자 신호만 만들어내고 그 전자 신호에서 이걸 알아서 피스톤이 적당히 움직여서 그걸로 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얼마나 드는지 이 사용자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제대로 섰는데 차가 서서히 풀려서 앞으로 가려고 하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 차에 있고요. 이런 그 브레이크의 감각이 이상하다는 거는 이건 맞는 건가? 아니 포르쉐 어떻게 브레이크 감이 이상하지? 사실은 얘가 정확한 거겠죠. 왜냐면 디지털이니까 내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 그 신호가 정확하게 전하고 똑같지 않아. 조금 얘가 발을 뗐어. 그러니까 난 앞으로 간다. 요거예요. 물론 맞죠. 물론 맞는데 운전자가 어느 정도 숙달되면 이 브레이크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작동시킵니다. 원래 초보 운전자들은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그 상태 그대로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운전해 본 사람은 브레이크를 밟고 조금 뗍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지 마찰력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지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에 비해서 훨씬 더 큽니다. 차가 멈출 때 필요한 압력에 비해서 멈춰 있을 때 필요한 압력은 훨씬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능숙한 운전자들은 이런 내리막에서 발을 조금 뗍니다. 이 차는 디지털이다 보니까 발을 조금 뗐으면 너 약간 브레이크를 풀어줬네? 앞으로 나가려는 걸 원하나 보네? 라면서 브레이크를 실제로 풀어버리는 거죠.
이런 부분이 지금 이 차의 이 브레이크 세팅의 에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도 이게 이 차를 만들 때 독일이었으니까, 독일은 거의 평지고 언덕을 내리막 오르막을 가는 길이 사실 뭐 도심에서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지간한 도심은 다 오르막 내리막이기 때문에 이 오르막 내리막인 상태에서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지? 라는 생각이 그냥 드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한국적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차의 여러가지 기능들과 옵션들이 굉장히 놀랍지만 가장 놀라운 건 뭐니 해도 가격입니다. 이 차의 가격은 1억 5천짜리 자동차에 옵션을 5천만 원을 붙이셨어요. 그래서 2억 1천만 원입니다. 2억 1천만 원 주고서 이 차를 샀다고? 야, 독특하시네. 아우, 독특하셔. 아, 하나 칭찬할 만한 거 있습니다. 인터페이스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이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되고요. 자, 내비게이션을 한번 찾아보죠. 내비게이션으로 김한용의 모카 됩니다. 아, 김한용의 모카 있네. 어이, 훌륭하네, 훌륭하네. 옛날 사무실로 안내해주고 있네요. 그럼 모트라인 검색해볼까? 모트라인? 모카 있고 모트라인 없으면 진짜 화나겠다. 아, 모트라인 커뮤니티. 여기 또 나오네요. 이것도 옛날 거. 폰트가 예뻐요. 폰트도 예쁘게 돼 있고, 이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 느낌이 있습니다. 조수석을 위한 인터페이스도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 계기판을 이쪽 조수석에서도 볼 수 있게 이렇게 서킷을 가거나 이럴 때 조수석에 있는 사람도 같이 즐기라는 얘기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찍어줄 때 조수석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운전해야 되는데 빨리 내비 좀 찍어줘 라고 했을 때 바로 찍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하고 있는 거죠. 사실 조수석에 있는 이런 디스플레이 요거 별거 아니거든요. 저거 달아주는 거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은데 있음으로 해서 이 차가 굉장한 프리미엄 자동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이런 것들 좀 따라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요거를 인테리어 요소로 사용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타이칸이라고 해서 글씨가 그냥 있고 패턴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요거 그래픽적으로 인테리어에 뭐 앰비언트 라이트를 다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인 인테리어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에 들어오면요, 이 차는 시동 스위치가 왼쪽에 있죠.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에 딱 들어오면 이미 시동이 걸려 있거든요. 차에서 내릴 때도 마찬가지로 시동을 끌 필요 없이 차에서 나가서 문을 잠그면 그냥 끝납니다. 테슬라하고 같은 방식으로 바뀌었죠.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건 전진후진 버튼이죠. 전진후진 버튼 보통 여기 어디다 달지 않습니까? 다이얼식이나 칼럼식이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최악의 위치를 선택하라면 여기죠. 이 최악의 위치는 어떤 식으로 최악이냐면 한 번 가리고 두 번 가립니다. 그래서 두 번 다 볼 수가 없어요. P는 정말 급할 때 누를 수 있어야 되잖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위치를 만들 거면 스위치를 이렇게 해서 움직이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런 설계를 할 수 있을까? 정상적인 사람이? 놀랍게도 그걸 해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설계한다는 건 와, 이걸 해내네. 지금 배터리는 반 이상 차 있거든요. 주행 가는 거리 216km. 이것도 도달 못하겠죠. 당연히 도달 못할 텐데 우리나라 인증을 280km로 주행거리 인증을 받았어요. 경쟁자 지금 500km를 가고 있는데 지금 280km가 말이나 되나.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나. 이 전기차에서는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모든 메이커들이 테슬라가 만든 게임의 법칙을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전기차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의 설계자가 일론 머스크입니다. 어떤 전쟁이냐? 전기차를 더 멀리 가게 하고 더 빠르게 가게 하고 이런 것들. 전기차는 배터리를 바닥에 깔아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의 설계를 일론 머스크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차도 포르쉐라는 그 어마어마한 브랜드를 갖고 어마어마한 자존심을 갖고도 어쩔 수 없이 테슬라를 따라가는 거지. 다음 풀체인지는 더 잘 나오겠죠. 아, 그렇지. 이게 끝이라고 봐서는 안 돼요. 요건 시작이고요. 천하의 포르쉐가 이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자기도 아, 이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않나 이러면서 이제 뭔가 개선책을 만들어내고 있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정말 엄청나게 우리를 놀래킬 만한 자동차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포르쉐 타이칸을 보면 새로운 회사가 갑자기 차를 하나 처음으로 만들어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테슬라하고 입장이 반대로 바뀐 거죠. 만약에 테슬라가 가솔린 차를 만들면 이 가솔린에 대해서 좀 뭔가 헤매는 느낌이 들 것 같아. 근데 전기차를 만들다 보니까 테슬라가 만들어 놓은 게임에 다른 회사들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어설픈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전기차에서 정말 중요한 건 충전이죠. 왜냐면 충전을 자기가 하잖아. 이걸 누구한테 대신해 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열고 닫고를 다 자기가 해야 되는데 이때 멋있죠. 일단 멋있지 않습니까? 한 번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 더 만들어 놨습니다. 옆에 또 있어요. 놀라운 걸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이쪽과 저쪽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안 열리죠. 왜냐면 저쪽이 닫히고 있어서 그래요. 닫히고 나면 열립니다. 여길 열면 한참 기다리다가 저쪽이 닫히고 이게 열려요. 아니 뭐 이런 식으로 한 곳에서 충전하면 되잖아. 저걸 왜 양쪽으로 충전하게 하고, 정말 이 독일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포르쉐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를 시승해 봤는데요. 아주 훌륭한 자동차였습니다. 외관 훌륭하고 디자인 훌륭하고 거기에 무엇보다 뛰어난 훌륭한 전차감을 가진 차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게 만들어진 자동차지만 전기차 시대로 전환하는 일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